세상에서 최고의 항암 식사법에 대해서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the 박스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고 버드윅 박사의 I have the answer to cancer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아마씨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최고의 항암식이다. 자,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드윅 프로토콜의 핵심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Hippocrates might be credited with saying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히포크라테스는 말하기를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무엇이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 그런데 but biochemist Dr. Johanna Bordewig is known for making this belief a reality. 이러한 히포크라테스의 믿음을 생화학자 닥터 조헨나 버드윅 박사는 이것을 히포크라테스의 이 믿음을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적용하신 분이에요. One of the top experts on passion oils in the 1950s, Dr. Bordewig found that the right combination of curd or cottage cheese and flaxseed oil 이거 이제 대단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100만 불짜리 수업 들으신 거예요. 진짜요, 100만 불짜리.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팻, 지방과 오일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 1950년대 닥터 버드윅은 발견했다. 뭘 발견했느냐? 대니아를 발견했는데 the right combination, 적절한 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과 무엇에? 커크나 또는 커티지 치즈와 뭐가? 플렉시드 오일과의 right combination이 어떤 작용이 있는지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커크나 커티지 치즈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변형이 돼야 돼요. 예, 버드윅 박사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으나 그 당시 1950년대는 소들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고 항생제와 살균제, 살충제에 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IPC 뭡니까 그 IGF-1과 같은 그런 발암물질에 노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치즈를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다시 말하면 황이 풍부한 단백질, 콩물이나 뭐 넛밀크 같은 거와 플렉시드 오일, 아마씨 오일과의 적절한 right combination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has therapeutic properties in preventing and treating and even curing cancer. 어마어마하죠. 버드윅은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 대니아를 발견했는데 커크나 커티지 치즈와 아마씨 오일과의 적절한 배합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요. 암을 어떻게 하냐면 예방해요.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고 심지어 암을 치유하는 치료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을 버드윅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 한 페이지만 읽으면 이 책 안 봐도 핵심은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1시간 만에 핵심 다 읽고 제가 대신 다 읽어드리고 야, 이 놀라워요. 이게 지금 그 많은 암 전문가들의 이 관심거리예요. 예. 항암작용. 비건 말고 저지방 채식 말고 진짜 항암식이 뭔지를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Known as the Bordewig diet, could this diet protocol be cancer? 버드윅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버드윅 프로토콜이 과연 이 be cancer, 암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직 지금 임상시험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좋아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만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의 임상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실험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걸로 체계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혈액 바이오마커로 1년 이상 지금 그거를 다 측정을 하고 대조군과 함께 이걸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실험 연구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제가 30년째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이 버드윅 박사가 왜 노벨상 수상자로 7번이나 거론된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필수 지방산의 결핍이 결국 만성 질환의 범인이었고 암을 유발한 심장병의 범인,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범인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름이 다 막은 거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예, 그리고 암 환자들 폐암, 또 뭐 유방암, 난소암 다 범인이 뭐냐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right combination, 뭐와 뭐의 단백질이 풍부한 단백질과 뭐가 플렉시드 오일, 아마씨유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었을 때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고 심지어 암을 치유하는 치료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right combination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버드윅 프로토콜이 암을 칠 수 있을까요? Yes. 저는 30년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해요. 물론 이제 버드윅 프로토콜이 조금 변형이 돼서 빌 핸더슨 박사에 의해서 계속 변형된, 그러나 기본은 베이스는 버드윅 프로토콜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야,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말씀드리는데 야, 박수가 안 나오네. 이후에 100년이 지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성질환의 범인이 지방이고 그 경화율을 녹이는데 필수 지방산이 세포에 산소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버드윅 박사가 그 버드윅 프로토콜을 인체에서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했는지를 좀 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 황이 풍부한 단백질을 코티지 치즈를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전유에서 일부 유지방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유지방을 제거한 저온살균된 우유에 스타터를 첨가해서 카제인을 응고시켜 만든, 그러나 이 카제인은 응고된 소의 젖고름인 치즈가 뭐라고요? 답 다 말씀드렸는데,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변형시키셔야 돼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닥터 엘렌 골드하이머 박사님의 얘기인데, 예, 카제인을 응고시켜서 이 카제인이 응고된 단백질이 굉장히 위험한 또 IGF-1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제인을 응고시켜 만든 시고 작은 흰 결정에 숙성시키지 않은 신선한 연질 치즈 대신에 여러분들은 이 소이 콩으로 만든 치즈나 지금 여러분들이 요리 강습하시면서 치즈 만드는 거, 건강 치즈 만드는 거 배우시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코코넛을 활용하셔도 되고, 꼭 치즈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꼭 치즈를 드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예, 두유에다가 하셔도 되고, 단백질이, 황단백질이 풍부한. 그래서 이렇게 황이 풍부한 단백질의 원천이 넌밀크 만드는 거 배우셨죠? 예, 캐슈넛이나 아몬드나 이런 애들을 밤새도록 견과류는 효소 억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로스팅 된 거 쓰시지 마시고 생 견과류를 밤새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담가놔요. 견과류의 특성상. 다 담가놔서 효소 억제 물질들을 다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되면 이거 젖어 있죠. 그리고 꾸정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방 선생님들은 견과류 들어오면 싹 다 씻어가지고 밤새 물에 불려놨다가 고추 건조기에다가 다 넣고 다 말려서 아침에는 젖은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깨끗하게 그거를 담가놨어도 씻어보면 구정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효소 억제 물질들이.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견과류 한 컵당 물 한 컵 1:1 비율로 하면 뭐가 돼? 그거를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깔면 뭐가 돼요? 넌밀크, 견과류 우유가 돼요. 거기다 조금 맛있게 드시려면 소금 간을 좀 하셔도 되고, 아이들한테 줄 때는 약간 달달한 거 원하면 캐럿 파우더를 넣어주면 초콜릿 우유가 되고, 딸기를 넣으면 딸기 우유가 되고. 그래서 견과류나 양파, 골파, 마늘, 요구르트 및 커티지 치즈는 이거는 그 버드윅 박사 당시예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신 두유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넌밀크에 걔하고 뭐하고 그 라이트 컨비네이션이 있어야 된다. 브렉시드 오일, 아마씨유는 압착되고 유기농이고 액체여고 냉동이어야 하고 정제되지 않은 이 플렉시드 오일을 쓰신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놀라운 항암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아마씨유와 코티지 치즈를 섞어서 만든 것은 매일 암 환자들이 먹어도 좋다는 이제 많은 이론들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기농 코티지 치즈 한 컵에 아마씨유 2-3스푼 또는 신선한 아마씨를 갈아서 쓰셔야 돼요. 아마씨 프레이크로 이런 식으로 갈아서 쓰셔도 되고, 아마씨 오일이 순수한 걸로 쓰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용성 오메가3가 수용성 오메가3로 바뀌면서 세포 안으로 산소를 끌고 들어와요. 드디어 세포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산소가 들어오면서 폐암이 샥 깨끗해지고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단백질과 먼저 결합된 다음에 산소와 결합이 돼서 이 결합된 리포 단백질이 세포막 성분으로 동화가 되면서 산소와 결합하고 건강한 유산소 대사를 증진시켜서 전자가 풍부한 지방이 황이 풍부한 단백질과 반응을 해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기전을 설명하는 것이 버드윅 프로토콜의 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버드윅 그 프로토콜을 이제 지지하는 많은 이제 이 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닥터 댄시 램 박사님도 유명한 종양학자이고 심장학자인데, 이 댄시 램 박사님은 처음에 버드윅 박사의 이론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진료를 통하여 완전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암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대요? 어렵게 전전긍긍하면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즉시로 나타납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환우분들에게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느끼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암세포는 약하고 쉽게 손상을 받아요. 정확한 생화학적 포인트가 1951년 버드윅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고 시험관 시험과 인체 시험에서 특별히 교정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요게 이제 시험관 시험에서 할 때와 인체 동물 실험과 마우스나 뭐 그 실험물에서도 성공을 해도 인체 시험에서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교정되면서 빌 핸더슨 프로토콜이 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댄슈로 M 박사님은 이 누구야? 버드윅 박사의 식사법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버드윅 식사법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다. 타운젠 레터 포 닥터스 주라이 1990년도에 이제 이 발표된 건데요, 내용인데요. 이 이후로 이제 빌 핸더슨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이분이 바로 빌 핸더슨 박사이신데 이분의 논문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버드윅 프로토콜을 조금씩 변형을 한 겁니다. 기조가. 그래서 이제 암 코치로, 캔서 코치로 유명한 빌 핸더슨 박사님의 논문을 제가 수없이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한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빌 핸더슨 박사님은 수천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했고 핸더슨 박사님의 치료법의 핵심은 기조가 버드윅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래서 핸더슨 박사님의 책에는 암을 부드럽게 이겨내려와 캔서 프리는 굉장히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생명을 살리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실천하려면 빌 핸더슨의 방법을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 버드윅 박사가 이제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세포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 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의학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핸더슨 박사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지금 스웨덴에서 예텐보리에 있는 대학 팀들도 계속적으로 현재 그 임상 실험을 마우스에서만 아니고 이제 동물 실험 이어서 사람에게 전립선암 환자에게 에스트로겐 수용처 베타를 가진 유전자형이 TT군이냐 뭐 CC군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건 조금 내용이 깊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암 환자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버드윅 식사법을 실천하려면 빌 핸더슨의 방법을 참고해야 되는데 버드윅 식단을 실행하려면 프로토콜을 먹지 말고 반대작용을 할 수 있어서 포포 또는 그라비아 제품도 복용하지 말아야 되고 에너지 화폐를 낮추고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강한 식사법 이외에 막 자기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짬뽕으로 막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버드윅 프로토콜과 또 핸더슨 박사님의 프로토콜을 잘 활용하셔서 암을 부드럽게 이겨내셔서 캔서 프리 되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버드윅 프로토콜을 지금 현재 적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독일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독일식 김치에는 양배추를 많이 활용해요. 위암 환자들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이 조금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 비건에는 굉장히 탁월하시지만 항암식에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눈을 더 뜨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버드윅 프로토콜을 하실 때 주로 아마시유와 주스를 포함한 생유기농 식단인데 암 환자들이 버드윅 프로토콜을 이렇게 따라합니다. 자, 보시면 놀랄 거예요. 아마시를 몇 번 먹나 좀 숫자 좀 세보세요.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식 김치 주스인데 집에서 생으로 만든 생양배추 주스는 효소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이 많아서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 증진 효과를 줘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 딱 오면 하늘만 아침에 콩물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양배추가 1번에 있죠. 이거를 맨날 양배추만 쪄서 내지 마시고 양배추 김치도 만들고 한 겹은 양배추, 한 겹은 뭐 깻잎 이런 거 약간 피클처럼 새콤하게 해가지고 겹겹해서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양배추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으로도 드셔도 되지만 살짝 쪄서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로푸드로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양배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통계 쭉 보여드렸잖아요.
암 환자들이 회복 잘 됐을 때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얼마나 놀라운 항암 기전을 유발하는지 맨날 아마씨만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저지방 채식과 함께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넘버 원에서 암 환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30년 연구 끝에 만든 게 이 유소영의 자연건강식 1, 2, 3가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식사법에 따라서 소화기가 파괴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식사법으로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암 환자들과 부자들의 공통점은 녹즙을 많이 드시죠. 왜? 간이 무너지면 병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간은 질병의 관문이라 식사하기 전에 영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이 영양에 대해서는 2번, 3번에 넣었지만 먹기 전에 해독부터 해야 돼요. 해독을 안 하면 유익균이 아무리 아마씨 드셔도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세포의 독소가 꽉 차 있으면. 필수 지방산이 공급이 잘 되려면 해독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막스거슴 테라피도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빛을 다 모아야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항암 테라피들을 다 모아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유기농 브로콜리, 당근, 민들레, 모링가, 샐러리 중요하지만 양배추, 그 다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다 뭐가 들어있어요? 주성분이. 항암제가. 설포라판. 이 설포라판을 파괴시켜서 드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히 그 녹즙기에 짜면요. 섬유질 다 도정해내고 잘린 거라 녹즙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 녹즙 형태로 드시면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RP6가 다 잘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처럼 통째로 유기농 브로콜리, 당근, 민들레, 모링가,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먼저 해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필수 지방산을 공급을 해야지 해독 안 한 상태에서는 이거 흡수 안 돼요. 그래서 오메가3와 6에다가 캐로 파우더까지 넣어가지고 미네랄 균형까지 싹 맞춰놓은 거예요. 예,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지금 의사들이 맨날 지금 하버드에서 얘기한 거 이제 얘기하죠. 한국에도 의료인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B3, B6, B12 굉장히 중요한 가장 좋은 항암제로 얘기하는 B1, B2, B3, B6, B9, B12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꼭 제 제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좋다는 걸 섞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제 30년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 식사를 하셔야 되지 비건식이나 저지방채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 못하면 원장님 저는 풀뿌리만 먹고 1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러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다고 염증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드 프로테커를 사워크라우트, 독일식 김치,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요. 양배추 김치 굉장히 좋아요. 김장하느라 애쓰시지 마시고 양배추 김치 만들어 드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해독을 먼저 시키고 가잖아요.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그래서 양배추 주스를 먹어서 면역력을 쑥쑥 올려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 식전에 이 허브차를 한 잔 마셔요. 자, 세 번째 반드시 이걸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요 프로토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취할 건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 식사에 아마씨유, 아주 생으로 이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플렉시드 오일을 세 작은 술, 요거 소문자는 작은 술이고 대문자 T는 큰 술이에요. 아마씨유 작은 술 3스푼에다가 코테이지 치즈 100g.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드세요? 아침에 두유 드시죠. 콩물 주방에서 이모님들이 짜놓으시면 걔하고 아마씨유를 비율을 맞춰서 드시잖아요. 자, 이렇게 드시고 땅콩이요. 암 환자들에게는 이 효소 억제 물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땅콩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을 제외한 견과류와 베리 계통의 과일과 꿀 1티스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베리 뭐 드세요? 건포도, 크랜베리 드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할 준비를 갖추는 거죠. 자, 아마씨 몇 번 드시나 보세요. 자, 이제 한 번 나왔어요. 아침 식사 전에. 자, 오전에 야채 주스, 당근, 비트 뿌리, 레몬 혹은 사과, 푸른 야채. 당근과 비트 뿌리 주스는 매우 중요한 항암 성분. 혈액을 빨리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클로바를 드시기도 하고 또는 이거 밀키트 1번으로 해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무슨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맨날 야채 주스 하루에 10컵 뭐 14컵 드셨다고 하는 거 다 여기 기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왜 하는 말은 맨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가 맨날 줄을 섰지? 이제 아시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드셔야 돼. 사실 이렇게 주스로 먹는 것보다 통째로 먹는 게 훨씬 더 그대로 살아있는 효소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심 전에 아마씨 아까 한 번 먹었는데 점심 전에 아마씨 분말 한 작은 스푼에다 과일 주스 먹고
여섯 번째, 샐러드 요리를 드시는데 토마토, 오이, 상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피망에 코티지 치즈와 플렉시 오일 마요 드레싱. 예, 이제 그 아마시 오일로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아마시 두 작은 술에다가 코티지 치즈 두 작은 술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넣으시면 돼요? 예, 병아리콩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예, 저희가 치즈 만드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또 레몬 주스 두 작은 술에다가 허브 약간 넣어서 요렇게 마요 드레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은 아로마 테라피가 있고, 화요일 날은 요리 강습 있죠? 잘 배우셔야 돼. 또 이제 수요일 날은 필라테스 강의가 또 들어오죠? 예,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잘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메인 메뉴에 야채를 데쳐서 올레오룩스를 뿌립니다. 자, 올레오룩스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주방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야채죽을 올레오룩스하고 함께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로 간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 3종 조미료 아시죠? 넘버 1이 비타민 B12, 채식하는 비건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B12예요. 의사들이 B12 많이들 드시죠? 건강 챙기는 의사들이. B12가 덩어리로 그거를 영양제로 사서 드시면 비건으로 돼 있는 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동물성이 많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는 덩어리예요. 이거 치즈만 나는 가루. 옛날에 빵을 먹어도 병이 안 걸렸던 게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일명 영양 효모. 예, 맥주 효모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 이스트 플레이크를 드시면 약간 치즈 맛이 나면서, 예, 약간 조미료 맛이 나죠. 거기에다 채소 부용까지 같이 드시면, 일본의 암 환자들이 채소수 먹고 나섰다고 하는 전문 요리 강사들을 쓰는 게 바로 이 채소수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채소수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난GMO 유기농 콩으로 지금 시중에 있는 콩 90% 이상의 유전자가 변형된 콩이 많아요. 거의 다 GMO 제품이기 때문에 난GMO 콩을 저희가 3년 동안 수배를 했어요. 그거로 만든 간장 가루에다 물만 넣으면 간장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식을 해서 이렇게 실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레오박스는 이제 버드박스가 개발한 건데 버터 대체품이에요. 요걸 활용하시면 이 버터 대신에 쓰시면 돼요. 야채죽을 올레오룩스하고, 우리 야채죽 자주 해먹죠? 오트밀죽이나 뭐 이런 채소죽. 거기에다가 올레오룩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거 만드는 방법 나오죠? 중간 크기의 양파에다가 코코넛 오일은 반드시 MCT 오일이어야 합니다. 중세지방산. 코코넛 오일 잘못 쓰면 독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쓰실 때는 반드시 MCT 코코넛 오일을 쓰셔야 돼요. 중세지방산. 그 코코넛 오일 250g에 넣고 15분 동안 팔팔 끓인 다음에 마늘 10쪽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더 끓이고 체에 걸러서 기름만 거른 다음에 그 기름에 아마씨유 반컵을 넣어서 만들면 돼요. 이거 제 요리책에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점심에 2차 오일 프로틴 뮤즐리를 반드시 섭취를 하시는데, 자, 이런 거 다 배우셔야 돼요. 예. 제 책을 보고 책을 들으는데도 공부들 안 하시지. 매매합니다. 자, 아마씨유 3 작은 술에다가 코티지 치즈 100g, 코티지 치즈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즉석 요거 빼셔도 돼. 그냥 아마씨유하고 아마씨 파우더에다가 땅콩을 제외한 견과류와 베리 계통의 과일과 꿀 한 작은 술. 여러분들은 아마씨는 버디박스하고 황단백질, 황이 풍부한 단백질. 예, 아침에는 두유하고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점심에는 그냥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 즉석 아마씨 파우더 한 작은 술에 요 아마씨 파우더도 썼다가 아마씨 오일도 썼다가 골고루 쓰죠. 병행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에 지금 아마씨유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죠. 예, 아마씨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아마씨 그 파우더 가루 한 작은 술에다가 과일 주스 3에서 8온스 정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오후에도 신선한 아마씨 분말 한 작은 술. 그래서 아마씨 2번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하실 때 2번 드시는데, 지금 그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 기능의학 쪽에서도 아마씨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논문들에. 그래서 아마씨가 하루에 3숟갈 이상 드실 때 30 며칠째부터 암세포가 팍팍 줄어드는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해 드렸어요. 앨런 게베 박사님의 책에 쫙 나옵니다. 내추럴 메디신 1, 2, 3 보면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씨를 적어도 하루에 3숟갈 이상 드셔야 돼요. 포로 드신다고 하면 이 세포 이상. 아셨죠? 자, 그래서 신선한 아마씨 분말 한 작은 술에 파파야 또는 파인애플 주스 3에서 8온스 정도.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때도 통곡식 단독 혹은 통곡식과 콩을 야채, 올레오룩스나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라고 하는 영양 효모, 요 치즈맛 나는 가루, 예, 요거에다가 예, 이 향신료라고 하면 이제 허브 종류들입니다. 허브를 넣으셔도 되고, 뭐 바질이나 뭐 샐러리 넣으셔도 되고, 예,
채소소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함께 믹스해서 섭취를 하고 통곡식 플러스 콩은 완전 단백질이고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는 영양과 소화를 도와주고 저녁은 일찍 먹는 거.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버드 프로토콜을 하면서 암 환자들이 회복된 요 식단을 지금 공개해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팁을 다 얻으시면 돼요. 한국식에 맞게 이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식사를 드시면서 아마씨를 이제 공급을 해서 아침에는 콩물에 황단백질하고 결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전을 설명하는 게 제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이제 버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보셨는데 버드 식단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설탕 드시면 안 되고 고기 안 되고 달걀 안 되고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맛있는 빵 드셔보셨죠? 예. 그게 그 안에 단맛은 절대 저희가 설탕을 안 써요. 그 안에 단맛이 뭐냐면 자일리톨이나 또는 뭘까요? 알룰로스하고 다 무해한 것들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처럼 다 안전한 것들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설탕은 죄송하지만 다 제한하셔야 돼요. 아시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고기 제한하시고 달걀 제한하시고 버터, 정제버터 다 제한하시고 산화지방이나 정제유 제한하시고 옥수수 제한, 땅콩 제한하시고 흰소금 제한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흰소금은 정제된 거, 미네랄을 도정한 소금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제된 소금은 상관없어요. 몸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 거 말고 미네랄을 도정한 소금은 안 돼요.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드셔야 되고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건 안 되고 방부제 안 되고 가공식품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라면, 치즈, 뭡니까 이거 스테이크, 그다음에 요거 치킨 등등 요런 애들은 웃으시고 계시는데 찔리시죠?